여자가 소장까지 달았다고? 육사줄 제대로 타구만. 상견례 자리였습니다. 현역 대령이 육사수석 출신 소장을 향해 웃으며 던진 첫마디였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말했습니다. 사돈, 몇 년 군번이오? 기수로 치면 나보다 한참 아래 아닙니까? 그는 그날 군복을 입고 나왔습니다. 서열을 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몰랐습니다. 그 말이 한 달 뒤 어떤 결말을 가져오게 될지를. 이 이야기를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별실 문이 열린 것은 예약 시간보다 정확히 4분 전이었습니다. 예비 신랑의 아버지 현역 대령 박성태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삼사관학교를 나와 임관에 23년을 버텨온 인물이었습니다. 능력보다 인맥이 먼저였고 진급 심사마다 줄이 먼저였습니다. 그렇게 대령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준장이었습니다. 진급 심사가 석 달 앞으로 다가와 있었고 인사 라인 쪽에 연결고리가 필요했습니다. 그 연결고리를 아들의 결혼에서 찾으려 했습니다. 예비 신부 어머니가 소장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는 즉시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소장이면 인사 라인과 가깝습니다. 인사 라인과 가까우면 심사 전에 한마디를 넣을 수 있습니다. 한마디가 전부인 세상을 그는 23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군복을 입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 군복을 입고 나오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다는 것을 그가 모를 리 없었습니다. 알면서 입은 것이었습니다. 자신도 군인이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상대와 같은 세계에 있다는 것을 드러내려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서열을 세우려는 방식이었습니다. 군복은 그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도구였습니다. 그는 문을 열자마자 방 안을 천천히 훑었는데 시선이 창가에서 시작해 입구 쪽 벽을 거쳐 테이블 구조까지 이동했습니다. 원목 테이블이었습니다. 직사각형 6자리, 창을 등지고 문을 정면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자리, 방 안의 모든 동선과 인물을 동시에 조망할 수 있는 그 자리가 상석이었고 그는 망설임 없이 그 의자로 곧장 걸어갔습니다. 등받이를 손바닥으로 눌러 수평을 확인하더니 다시 한 번 더 눌렀습니다. 그제야 앉았습니다. 손목 시계를 눌러봤습니다. 손가락이 시계 유리 위에 머무는 시간이 필요 이상으로 길었고 잠시 후 다시 한 번 더 눌렀습니다. 예비 신랑의 어머니 정미란이 남편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손목에 굵은 금 팔찌가 실내 조명 아래서 한 번 빛을 받았고 그는 자리에 앉자마자 테이블 맞은편을 살폈습니다. 아직 비어 있었습니다. 아들 예비 신랑은 조금 늦게 들어와 아버지 쪽 테이블 끝 자리에 앉았는데 앉는 순간부터 손톱을 엄지손가락으로 짚는 버릇이 시작됐습니다. 예비 신부의 어머니가 들어온 것은 그로부터 2분 뒤였습니다. 격식에 어긋나지 않는 단정한 사복 차림이었습니다. 짙은색 재킷에 흰 셔츠였습니다. 어디에도 서두름이 없었고 어디에도 꾸밈이 과하지 않았습니다. 소장 서윤서였습니다. 육사를 수석으로 졸업했고 임관 이후 모든 진급을 시험과 평가로 통과했습니다. 준장 진급 당시 최연소 기록을 세웠고 소장이 된 지금도 그 기록은 깨지지 않았습니다. 군내에서 그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적인 자리에서 그것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도 군복이 아닌 사복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테이블 전체를 한번 훑었습니다. 상석에 군복 차림의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의 약장과 계급장을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대령, 그것을 확인하는데 2초가 걸리지 않았습니다. 3사 출신 마크도 보였습니다. 그는 맞은편 문에서 가까운 쪽 의자를 골라 앉았습니다. 자리를 다시 고르거나 의자 각도를 조정하는 동작 없이 앉은 그대로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배석자 최가은이 마지막으로 들어왔습니다. 소장의 오랜 지인으로 이날 자리에 동석을 요청받은 인물이었습니다. 국방부 감사 검증 라인에서 일했고
평소에도 말보다 기록이 먼저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소장 옆자리 한 칸 비워두고 앉으면서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를 하나 올려두었고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화면이 아래를 향하도록 테이블 위에 엎어두었습니다. 그 동작 하나로 끝이었습니다. 이후에는 아무것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예비 신부 서지우가 어머니 옆에 앉으며 무릎 위에 서류 봉투를 올려두었습니다. 예비 신랑과는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정면으로 마주 앉지 않았고 각자 자기 부모 옆에 붙어 앉은 배치였습니다. 물컵이 놓이는 소리가 났습니다. 대령이 먼저 말했습니다. 여자가 소장까지 달았다고? 육사줄 제대로 탔구만. 첫 마디였습니다.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상대의 계급을 능력이 아니라 배려의 산물로 만들어버린 문장이었습니다. 웃음이 섞여 있었고 그 웃음이 말을 더 날카롭게 만들었습니다. 육사 수석 출신에게 모든 진급을 시험으로 통과한 사람에게 최연소 소장 기록 보유자에게 꺼낸 첫 마디였습니다. 소장은 대령을 봤습니다. 시선이 정면으로 맞았습니다. 그리고 짧고 건조하게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대령의 웃음이 잠깐 멈췄습니다. 예상한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이 비하를 받아친 것인지 그냥 받아들인 것인지 알 수 없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입을 닫았다가 다시 열었습니다. 사돈 몇 년 군번이요? 소장 계급을 알고 있었습니다. 알면서도 군번을 물었습니다. 계급이 아니라 기수로 위계를 다시 세우려는 방식이었습니다. 3사 임관 연도가 6사 출신보다 빠를 수 있다는 계산이었습니다. 그 계산으로 두 계급의 차이를 뒤집으려는 것이었습니다. 소장은 물컵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내려놓았습니다. 답하지 않았습니다. 배석자는 테이블 위에 엎어둔 휴대폰을 건드리지 않은 채 눈을 약간 낮게 두고 시선을 테이블 표면 어딘가에 고정했습니다. 그 자세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관찰의 침묵이라는 것을 대령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몰랐습니다. 음식이 나오기 전 대령은 호칭을 먼저 정했습니다. 종업원이 첫 번째 접시를 내려놓는 사이 예비 신랑의 어머니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사돈께서 군에 계신다고 들었어요. 오래 하셨나요? 목소리는 밝았지만 그 밝음 안에 상대를 재는 시선이 있었습니다. 26년 됐습니다. 소장이 짧게 답했습니다. 어머, 오래 하셨네요. 예비 신랑의 어머니가 웃으며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말이 없었습니다. 26년이 어떤 26년인지를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그 틈을 바로 잡았습니다. 소장이라고 들었소? 소장님이 아니었습니다. 소장이라고만 했습니다. 직함 뒤에 경칭을 붙이지 않는 방식이었습니다. 군에서 아랫사람을 직함만으로 부를 때 쓰는 방식이었고 그것이 의도적이라는 것을 테이블에 앉은 모든 사람이 알 수 있었습니다. 소장은 고개를 들어 대령을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네, 소장입니다. 짧고 평평한 문장이었습니다. 경칭 없이 불렸다는 것을 모르지 않는다는 방식이었고 그러나 그것을 문제 삼지 않겠다는 방식이었습니다. 대령은 젓가락을 들기 전에 손목시계를 한번 확인했습니다. 잠시 후 다시 맞은편을 봤습니다. 26년을 하셨으면 아시겠지만 요즘은 여군도 별을 달고 하더구먼. 우리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인데. 웃음이 섞였습니다. 말이 이어졌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실력만 봤으면 어디 별을 달았겠소. 요즘은 나라에서 숫자 맞추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니겠소. 뭐 시대가 그러니까. 말끝이 부드러웠습니다. 그러나 그 부드러움이 말의 내용을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육사 수석 출신에게 꺼낸 말이었습니다. 임관 이후 단 한 번도 줄을 타지 않고 시험과 평가만으로 여기까지 온 사람에게 꺼낸 말이었습니다. 대령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테이블이 조용해졌습니다. 예비 신랑의 어머니는 잔을 들다가 멈췄습니다. 예비 신랑은 손톱을 짚는 손이 끊겼습니다. 예비 신부는
봉투 모서리를 잡은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소장은 대령을 봤습니다. 시선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저는 시험으로 인간했고 시험으로 진급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설명도 없었습니다. 감정도 없었습니다. 그냥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이 대령의 말 전체를 정면으로 관통했습니다. 대령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잠깐이었습니다. 손목시계를 다시 눌러봤습니다. 시선을 거두는 동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웃음을 다시 꺼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요즘 분위기가 그렇다는 거지. 개인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요. 말끝이 부드러웠습니다. 그러나 방금 개인을 두고 한 말이었다는 것을 테이블에 앉은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습니다. 소장은 그 말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물컵을 들어 한 모금 마신 뒤 종이받침 위에 정확히 내려놓았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대령은 분위기를 바꾸려는 듯 말의 방향을 틀었습니다. 뭐 그보다 오늘 자리가 중요한 거지. 두 아이가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야 같은 것 아니겠소. 웃음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테이블 전체를 향하는 방식으로 꺼낸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 안에 다른 계산이 있다는 것을 아직 아무도 소리내어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비 신랑의 어머니가 음식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기 갈비찜이 유명하다고 해서 골랐어요. 입맛에 맞으실지 모르겠네요. 맛있네요. 소장이 짧게 답했습니다. 그것으로 그 화제는 끝났습니다. 대령은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음식을 집는 동작이 자연스러웠습니다. 방금 한 말들이 아무렇지도 않다는 방식이었습니다. 배석자는 서류 봉투 위에 손을 얹은 채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선이 테이블 표면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소장의 물컵이 종이받침이 정확한 자리에 놓여 있다는 것을 그는 확인했습니다. 술이 처음 돌았을 때 대령은 직접 병을 잡았습니다. 상대의 잔부터 채우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잔을 먼저 채우고 그 다음에 아내 쪽으로 병을 내밀었습니다. 아내가 잔을 들자 채워졌고 병이 다시 그의 손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들 쪽으로 향했습니다. 예비 신랑이 잔을 들었습니다. 채워졌습니다. 병이 멈췄습니다. 맞은편으로는 병이 향하지 않았습니다. 소장 쪽도 예비 신부 쪽도 배석자 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병이 멈춘 자리가 테이블 한가운데였고 그 동선이 이 자리에서 누가 누구를 사람으로 보는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것들은 자리에서 술을 안 받으려 하더구먼. 대령이 웃음을 섞어 말했습니다. 그게 요즘 분위기라지. 허나 그래서 조직 생활이 어려워지는 거 아니겠소. 함께 마시는 자리에서 함께 마실 줄 알아야 그게 사람이 된 거지. 말이 끝나고 그는 자신의 잔을 들었습니다. 맞은편을 보면서 마셨습니다. 소장은 물컵을 들었습니다. 잔 대신 물컵이었습니다. 마셨습니다. 내려놓았습니다. 대령은 그 동작을 봤습니다. 웃음을 유지했습니다. 사도는 술을 안 하시오? 질문의 형식이었지만 끝을 내리는 방식이었습니다. 오늘은 물로 하겠습니다. 소장이 짧게 답했습니다. 허? 대령이 짧게 내뱉었습니다. 그리고 말을 이었습니다. 군에서 별을 달았으면 회식 자리 정도는 버텨야 할 것 아니오. 우리 때는 술 못 마시면 진급도 못 했거든. 물론 요즘은 그런 문화가 달라졌다고들 하지만 웃음이 섞였습니다. 아, 혹시 여구는 그쪽 문화가 좀 다른가요? 내가 잘 모르는 분야라서. 모른다는 말이었지만 모른다는 말이 상대를 낮추는 방식으로 쓰였습니다. 소장이 대령을 봤습니다. 군에서 음주 문화는 남녀 구분이 없습니다. 짧고 건조했습니다. 다만 마시지 않는 것은 제 선택입니다. 대령은 잠깐 입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방향을 바꿨습니다. 예비 신부를 향해 질문을 던졌습니다. 따님은 무슨 일 하시오? 그러나 질문을 던지면서 시선은 소장에게 있었습니다. 딸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에게 확인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공공기관 영구직입니다. 예비 신부가 짧게 답했습니다. 영구직? 대령은 그 단어를 천천히 씹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회생활은 못하고 공부만 한 거 아니요? 영구직이라는 게 결국 바깥 세상을 모른다는 거지. 조직 안에서 사람 다루는 법, 위아래 챙기는 법, 그런 건 책상에서 안 배우거든. 말이 끝나자마자 시선이 소장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어머니가 군인이면 딸이 좀 더 강단 있게 컸어야 할 텐데. 군인 집안 자녀치고는 좀 약해 보이구먼. 세상 물정을 좀 알아야지. 딸 앞에서 꺼낸 말이었습니다. 어머니를 겨냥한 방식으로 꺼낸 말이었습니다. 예비 신부의 손이 봉투 위에서 멈췄습니다. 손가락 끝이 봉투 모서리를 짚은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랫입술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예비 신부가 입을 열었습니다. 소장이 먼저 말했습니다. 제 딸 얘기는 제가 합니다. 짧고 평평한 문장이었습니다. 감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문장이 테이블 위에 놓이는 방식이 이전까지의 모든 침묵과 달랐습니다. 딸이 말하려던 자리를 어머니가 먼저 채운 것이었고 그것으로 그 자리가 닫혔습니다. 대령은 잠깐 소장을 봤습니다. 웃음을 유지했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말씀해 보시오. 따님이 어떤 분인지. 물러서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계속 요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소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젓가락을 들어 음식을 집었습니다. 천천히 일정한 속도로. 대령은 그 침묵을 불편하게 받지 않았습니다. 말의 방향을 다시 바꿨습니다. 이번에는 자신의 이야기였습니다. 사단 경력으로 진급심사 일정으로 아들의 방산 계열사 자리로 이어지는 이야기였습니다. 아들이 어떤 연결고리로 그 자리에 들어갔는지 그 연결고리가 얼마나 탄탄한 것인지를 설명했습니다. 말하는 사람은 그 이야기가 자랑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남편 이야기가 끊기는 틈에 한마디를 보탰습니다. 우리 아이가 그쪽 분야에서는 인맥이 탄탄하거든요. 결국 누구를 아느냐가 중요한 세상이잖아요. 그 말 안에서 자랑과 함께 맞은편을 내려다보는 시선이 있었습니다. 예비 신랑은 잔을 손 안에서 돌렸습니다. 마시지 않았습니다. 손 안에서만 돌렸습니다. 예비 신부는 봉투에서 손을 떼고 양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아랫입술에 들어간 힘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배석자는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대령의 말소리 아래로 지나갈 만큼 작은 소리였습니다. 그는 소장의 젓가락이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것을 확인하고 배석자는 다시 시선을 내렸습니다. 대령은 잔을 들며 웃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가장 많이 웃은 사람이었고 가장 많이 말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녁이 반쯤 지났을 때 대령은 자리 배치를 다시 정렬하려 했습니다. 음식이 두 번째 코스로 바뀌는 사이였습니다. 종업원이 빈 접시를 치우고 나간 직후 그는 의자를 조금 뒤로 빼며 테이블 전체를 한번 훑었습니다. 아들과 예비 신부 사이의 거리에서 시선이 멈췄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다른 쪽에 붙어 앉아 있었습니다. 이쪽으로 앉읍시다. 아들에게 던진 말이었습니다. 말과 동시에 손이 아들의 의자를 직접 밀었습니다.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고 자리가 바뀌는 것이 당연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예비 신랑은 의자째 이동했습니다. 말없이 따랐습니다. 새 자리에 앉으면서 예비 신부 쪽을 한번 봤다가 시선을 내렸습니다. 대령은 그 다음 동작으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소장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빠르게 내밀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천천히 팔을 반쯤 편 거리에서 멈췄습니다. 상대가 먼저 몸을 앞으로 기울여야 닿을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상급자가 아랫사람에게 악수를 허락하듯 내미는 방식이었습니다. 소장은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손끝이 공중에 남았습니다. 1초, 2초가 지났습니다. 아내는 잔을 들다가 멈췄습니다. 예비 신랑은 손톱을 짚는 동작이 끊겼습니다. 테이블 위에 음식 냄새만 있었습니다. 대령이 손을 걷었습니다. 천천히 서두르지 않는 방식으로 걷었고 웃음을 유지했습니다. 군에서는 악수도 순서가 있어. 상급자가 먼저 내밀고 하급자가 받는 거지. 그게 기본이요.
말이 끝나자마자 덧붙였습니다. 뭐, 여구는 그런 문화가 좀 다른가요? 내가 잘 모르는 쪽이라서. 두 번째로 꺼내는 같은 방식이었습니다. 모른다는 말로 상대를 낮추는 방식이었습니다. 소장이 대령을 받습니다. 군에서 악수의 순서는 계급이 기준입니다. 말이 짧았습니다. 감정이 없었습니다. 제가 먼저 내밀어야 하는 자리였습니다. 대령의 웃음이 굳었습니다. 잠깐이었지만 그 잠깐이 테이블 전체에 고였습니다. 그는 손목시계를 눌러봤습니다. 시선을 거두는 동작이었습니다. 잠시 후 웃음을 다시 꺼내며 말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뭐, 가족 자리에서 계급을 따지자는 건 아니고 부드러운 어조였습니다. 그러나 군복을 입고 나온 사람이, 군번을 물은 사람이, 악수의 군 서열을 먼저 꺼낸 사람이 지금 계급을 따지지 말자고 하고 있었습니다. 테이블에 앉은 모든 사람이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소장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젓가락을 들어 음식을 집었습니다. 대령은 아들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집안이 중요하다고 이미 말했지. 아들에게 하는 말의 형식이었지만 목소리의 방향이 테이블 전체를 향했습니다. 가문이 사람을 만드는 거야. 어릴 때부터 어떤 집안에서 어떤 것들을 보고 자랐느냐가 그 사람의 척도가 되는 거지.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군인 집안이면 뭐가 달라도 달라야 하는데 오늘 보니까 좀 의아하구먼. 어머니가 소장이라면 집안 분위기가 남다를 것 같았는데. 말이 끝나자마자 시선이 예비 신부에게 잠깐 닿았다가 소장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딸이 좀 더 야무져야 하는 거 아니오. 영구직이라는 게 결국 세상 밖을 모른다는 거잖소. 같은 말을 두 번 꺼낸 것이었습니다. 한 번은 딸 앞에서, 그 다음은 어머니를 향해서. 예비 신부의 아랫입술에 다시 힘이 들어갔습니다. 손가락이 의자 옆 봉투를 찾았습니다. 봉투 모서리를 짚은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예비 신랑은 아버지를 보지 않았습니다. 테이블 위 빈 접시 자리를 보고 있었습니다. 손톱을 짚는 손이 멈춰 있었습니다. 소장은 그 말이 진행되는 동안 물컵을 테이블 위에서 종이 받침 위로 정확하게 옮겨 놓았습니다. 받침의 가운데에 컵 바닥이 정확히 맞는 위치였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동작이 끝난 뒤에도 손이 컵에서 천천히 떨어졌습니다. 배석자는 그 동작을 봤습니다. 서류 봉투 위에 얹은 손을 거두지 않은 채 시선이 소장의 손끝에서 테이블 위로 내려왔습니다. 대령 쪽을 보지 않았고 손목시계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재킷 안쪽 주머니에 손이 한 번 닿았다가 나왔습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대령은 그 동작을 보지 못했습니다. 잔을 들며 웃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가장 많이 웃은 사람이었고 가장 많이 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오늘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가장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술이 두 번째 돌았습니다. 이번에는 아내가 병을 들었습니다. 남편이 처음 병을 돌릴 때 맞은편을 건너뛴 것을 이번에는 자신이 직접 채우겠다는 방식이었습니다. 상체를 약간 앞으로 기울이며 소장의 잔 쪽으로 병 입구를 향했습니다. 사돈, 한 잔 받으시죠. 말투는 부드러웠습니다. 그러나 병이 이미 기울어진 상태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받겠냐는 질문이 아니라 받으라는 순서에 가까운 방식이었습니다. 소장은 잔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손가락을 펴서 잔 위를 가리는 방식이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아내는 병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기울어진 각도 그대로 잠시 멈췄습니다. 한 잔이 그렇게 어려우세요? 웃음이 섞였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이 질문을 부드럽게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거절하는 쪽이 이상한 사람이라는 뉘앙스가 웃음 안에 있었습니다. 대령이 받았습니다. 아내가 시작한 것을 남편이 이어받는 방식이었습니다. 사돈,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육사 나오셨으면 술자리 문화 모르는 척은 하지 마시오. 웃음이 섞였습니다. 우리 군번 때는 술 한 잔 못 받으면 그게 결례거든. 상관이 따라주는 술을 안 받는다는 건 그 자리를 무시한다는 뜻이요. 뭐 요즘은 세상이 달라졌다지만 말끝이 부드러웠습니다.
그러나 방금 육사 출신이라고 직접 언급하면서 술을 강요한 것이었습니다. 상대의 출신을 도구로 쓴 방식이었습니다. 소장이 대령을 받습니다. 상관이 따라주는 술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오늘 이 자리에서 상관이 어느 쪽인지는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짧고 평평한 문장이었습니다. 감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문장 안에 계급 서열이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대령은 소장의 아랫사람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소장이 처음으로 직접 꺼낸 순간이었습니다. 테이블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내가 병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천천히 소리 없이. 예비 신랑은 잔을 손 안에서 돌리던 동작이 멈췄습니다. 예비 신부는 봉투 위에 있던 손가락을 걷었습니다. 대령은 잔을 들었습니다. 마셨습니다. 내려놓았습니다. 웃음이 없었습니다. 잠깐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웃음이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가족 자리니까. 계급 이야기는 빼도 되지 않겠소. 부드러운 어조였습니다. 그러나 군복을 입고 나온 사람이 군번을 물었고 악수 서열을 꺼냈고 육사 출신이라고 언급하며 술을 강요한 사람이 지금 계급 이야기를 빼자고 하고 있었습니다. 소장은 그 말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병을 다시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예비 신부 쪽으로 향했습니다. 서지우 씨는 한 잔 받아요. 경칭 없이 이름만 불렀습니다. 처음 만난 자리에서 이름만 부르는 방식이었습니다. 소장 쪽에서 막히자 딸 쪽으로 방향을 바꾼 것이었습니다. 예비 신부는 잔을 받았습니다. 잔이 채워졌습니다. 마시지는 않았고 채워진 잔을 테이블 위에 그대로 내려놓았습니다. 대령은 그 모습을 봤습니다. 따님도 어머니를 닮았구먼. 웃음이 섞인 말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저러면 딸도 저렇게 되는 거지. 집안 분위기라는 게 그런 거야. 결국 보고 배우는 거니까. 딸을 칭찬하는 말처럼 들렸지만 그 안에서 어머니를 문제로 지목하고 있었습니다. 예비 신부가 입을 열었습니다. 소장이 먼저 말했습니다. 저희 둘 다 오늘은 물로 하겠습니다. 차분하고 짧았습니다. 딸이 대답할 자리를 자신이 먼저 채운 것이었습니다. 설명이 없었습니다. 사과도 없었습니다. 대령은 잠깐 소장을 봤습니다. 웃음을 유지했습니다. 각자 방식이 있으니까. 말끝이 부드러웠습니다. 그러나 시선은 소장의 어깨 위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이야기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이번에는 진급심사 이야기였습니다. 심사를 앞두고 준비가 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 그 차이가 어디서 오는지를 설명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말이 길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긴 말 안에 슬쩍 한마디가 들어왔습니다. 인사 라인이라는 게 결국 사람 사이의 신뢰거든. 서류로만 되는 게 아니야. 사람을 아는 사람이 사람을 밀어주는 거지. 그 말 끝에 시선이 소장 쪽으로 잠깐 흘렀습니다. 처음으로 본심이 보인 순간이었습니다. 소장은 그 시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물컵을 들었습니다. 천천히 마셨습니다. 내려놓았습니다. 배석자는 재킷 안쪽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수첩을 꺼냈습니다. 테이블 아래였습니다. 대령 쪽에서는 보이지 않는 각도였습니다.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짧게, 빠르게. 그리고 수첩을 다시 집어넣었습니다. 소장은 그 동작을 보지 않았습니다. 테이블 위에서 병이 멈춰 있었습니다. 소장 쪽 잔은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예비 신부 쪽 잔에는 술이 가득 찬 채로 손이 닿지 않았습니다. 대령은 그것을 보지 않았습니다. 술이 세 번째 돌기 전이었습니다. 대령은 잔을 내려놓으며 상체를 앞으로 당겼습니다. 테이블에 팔꿈치를 얹는 방식이었습니다. 자리를 좁히는 동작이었고 말의 무게를 바꾸려는 신호였습니다. 웃음이 빠졌습니다. 솔직하게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소장은 젓가락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음식을 집는 동작을 유지했습니다. 사돈네 집안이 어떻게 되는지를 내가 좀 알아야겠소. 대령이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들어갈 집안이니까. 친가는 어떤 쪽이고 배경이 어떻게 되는지. 그 정도는 알아야 결혼 이야기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소.
사돈이 군에 계시니까 그쪽으로 어떤 연이 있는지도 들을 수 있으면 좋겠고, 말끝이 부드러웠습니다. 그러나 그 부드러움 안에 오늘 이 자리의 목적이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집안 배경을 묻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사 라인 연결고리를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의 결혼을 진급의 발판으로 쓰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부터 그것이었습니다. 테이블이 조용해졌습니다. 예비 신랑의 어머니는 잔을 든 채로 멈췄습니다. 예비 신랑은 손톱을 짚는 손이 끊겼습니다. 예비 신부는 봉투 위에 올린 손가락에 힘이 들어간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대령은 그 침묵을 기다리는 방식으로 받았습니다. 팔꿈치를 테이블에 얹은 채 맞은편을 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당연한 것을 묻고 있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소장이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천천히 정확하게 젓가락 받침 위에 놓았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선이 대령과 정면으로 맞았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질문의 의미가 어떤 건지 먼저 설명해 주시죠. 짧고 평평한 문장이었습니다. 감정이 없었습니다. 높지도 낮지도 않은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나 그 문장이 테이블 위에 놓이는 방식이 오늘 저녁 소장이 꺼낸 모든 말 중에서 가장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대령은 입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팔꿈치를 테이블에 얹었던 자세가 조금 흔들렸습니다. 손끝이 테이블 위에 닿은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손목시계를 눌러봤습니다. 시선을 거두는 동작이었습니다. 그게... 말이 시작됐습니다. 집안끼리 결혼이라는 게 서로를 알아야 하는 것 아니요. 기본적인 질문이지. 소장은 그 말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시선이 대령에게 고정된 채로 아무것도 더하지 않았습니다. 질문을 기다리는 방식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보고 있었습니다. 그 시선 아래서 대령은 말을 이었습니다. 사돈 내 배경이 어떻게 되는지, 인사 쪽으로 아는 분이 있는지, 그 정도는. 그러나 말이 끝까지 맺어지지 않았습니다. 소장의 시선이 계속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23년 동안 줄을 타며 살아온 사람이 처음으로 자신이 줄을 드러냈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내가 그 틈을 잡았습니다. 여보, 그건 오늘 자리에서 꼭 할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분위기를 바꾸려는 방식이었습니다. 대령은 잔을 들었습니다. 마셨습니다. 내려놓았습니다. 웃음을 다시 꺼냈습니다. 그냥 친해지자는 뜻으로 꺼낸 말이요. 너무 무겁게 받지 마시고. 말끝이 부드러웠습니다. 그러나 방금 그 말이 무겁지 않은 말이었다고 정리하려는 방식이었습니다. 소장은 그 말에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물컵을 들었습니다. 마셨습니다. 내려놓았습니다. 배석자는 그 순간 재킷 안쪽 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테이블 아래였습니다. 대령 쪽에서는 보이지 않는 각도였습니다.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짧게, 빠르게. 그리고 수첩을 다시 집어넣었습니다. 이번에는 2줄이었습니다. 소장은 그 동작을 보지 않았습니다.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비 신부는 봉투를 의자 옆 바닥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무릎 위에 양손을 올렸습니다. 손가락을 가지런히 모았습니다. 아랫입술의 힘이 천천히 풀렸습니다. 예비 신랑은 아버지를 보지 않았습니다. 테이블 위 빈 접시 자리를 보고 있었습니다. 대령은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진급심사 이야기였습니다. 아까와 같은 주제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좀 더 직접적인 방향으로 흘렀습니다. 심사라는 게 결국 사람이 사람을 보는 거거든. 서류가 아무리 좋아도 한마디가 결정하는 경우가 많지. 사돈처럼 인사 라인 쪽에 가까이 계신 분이 한마디 해주시면 말이 거기서 끊겼습니다. 소장이 대령을 봤습니다. 저는 인사 라인에 있지 않습니다. 짧고 건조한 문장이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설명도 사과도 완충도 없었습니다. 대령은 잔을 손 안에서 천천히 돌렸습니다. 마시지 않았습니다. 돌리기만 했습니다. 오늘 저녁 이 자리에 오기 전에 그는 계산을 마쳤다고 생각했습니다.
소장과 가까워지면 인사 라인이 열린다는 계산이었습니다. 그 계산이 첫 번째 문장에서 막혔습니다. 그러나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른 방향으로, 다른 방식으로 다시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시도가 어떻게 끝났는지를 그는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음식이 남아 있었습니다. 자리가 끝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술이 돌기 전에 예비 신랑의 어머니가 먼저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오늘 자리 잘 됐네요. 다음에 또 봬요. 웃음이 섞인 말이었지만 그 웃음 안에 안도가 있었습니다. 자리를 끝내고 싶다는 방향이었습니다. 정산이 끝나고 외투를 찾는 사이 6사람이 별실 출입문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대령은 문을 잡은 채 나가지 않았습니다. 뒤를 향해 섰습니다. 나가는 방향이 아니라 남은 사람들을 향한 방향이었습니다. 오늘 자리에서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다음엔 좀 더 준비해서 오시오. 목소리가 나직했습니다. 그러나 그 나직함이 말을 부드럽게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상견례라는 게 어떤 자리인지 양쪽이 다 알아야 자리가 되는 거 아니겠소? 오늘은 한쪽이 좀 부족했던 것 같구먼. 웃음이 섞였습니다. 마지막까지 가르치는 방식이었고 마지막까지 자신이 이 자리의 기준을 쥐고 있다는 방식이었습니다. 예비 신부가 입을 열었습니다. 소장이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딸보다 먼저였습니다. 대령과 시선이 정면으로 맞았습니다. 오늘 저녁 여러 번 맞았던 시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소장이 먼저 나선 것이었습니다. 오늘 자리에서 준비가 부족했던 쪽이 어느 쪽인지는 여기 계신 분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짧고 평평한 문장이었습니다. 감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문장이 복도에 놓이는 방식이 오늘 저녁 소장이 꺼낸 말 중에서 가장 직접적인 것이었습니다. 대령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잠깐이었지만 그 잠깐이 복도 전체에 고였습니다. 손이 문고리에서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소장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손짓을 했습니다. 먼저 지나가라는 동작이었습니다. 문을 잡은 사람이 먼저 나가는 것이 순서라는 방식이었고 길을 비켜주는 것이 아니라 마무리 짓는 방식이었습니다. 또각 대령의 발걸음 소리가 복도에서 멀어졌습니다. 빠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남편을 따라가면서 한 번 뒤를 돌아봤습니다. 시선이 소장 쪽에 잠깐 닿았다가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지 않고 걸었습니다. 예비 신랑이 마지막으로 나갔습니다. 그는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시선이 예비 신부에게 닿았습니다. 닿은 채로 잠시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선이 바닥으로 내려갔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그대로 걸었습니다. 복도가 비었습니다. 예비 신부가 어머니 옆에 섰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잠시 후 예비 신부가 먼저 말했습니다. 엄마. 그게 전부였습니다. 한마디였지만 그 안에 오늘 저녁 전체가 들어 있었습니다. 소장은 딸을 봤습니다. 딸의 얼굴을 잠깐 봤습니다. 아랫입술에 들어갔던 힘의 흔적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가자. 짧게 답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배석자가 두 사람 뒤를 따랐습니다. 복도로 나오면서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열었습니다. 메모 앱이었습니다. 짧은 문장 하나를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닫았습니다. 다시 뒤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별실 불이 꺼지는 것을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나온 것은 그였습니다. 복도에 세 사람의 발걸음 소리가 났습니다. 대령의 발걸음 소리는 이미 멀어진 뒤였습니다. 엘리베이터 방향이었습니다. 신호음이 없었습니다. 아무런 소리도 없는 복도였습니다. 그날 저녁 배석자의 메모 앱에는 문장 3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날짜와 장소, 그리고 짧은 기록이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보내지 않은 문장들이었습니다. 아직은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대령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어제 저녁 자리에 여운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쾌함이 아니었습니다. 소장이 마지막에 한마디를 했지만 그는 그것을 크게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견례 자리에서 자신이 분위기를 주도했다고 정리했습니다. 인사라인 이야기를 직접 꺼냈고 상대가 거절했지만 그것이 끝은 아니었습니다. 관계가 생겼으니 다음 접근이 가능하다는 계산이었습니다. 23년 동안 그 방식으로 살았습니다. 안 되면 다른 방향으로, 다른 방식으로. 그것이 그의 방식이었습니다. 오전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회의가 2개 있었습니다. 진급심사 관련 사전 조율 회의와 부대 운영 예산 결제 건이었습니다.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오전 회의 2건 모두 일정이 조정됐습니다. 짧은 말이었습니다. 그 이상의 설명이 없었습니다. 누가 조정했어? 대령이 물었습니다. 위에서 내려온 겁니다. 비서는 그 말만 하고 나갔습니다. 대령은 서류를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회의가 조정되는 일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2건이 동시에, 그것도 아침에 통보 없이 바뀐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예산 결제 서류를 집었습니다. 어제 작성해 둔 것이었습니다. 결제선을 확인했습니다. 손이 멈췄습니다. 결제선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자신의 이름 위에 평소에 없던 이름이 추가되어 있었고 서류 하단에 문장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공식 채널로 문의 바랍니다. 그 문장을 처음부터 다시 읽었습니다. 2번, 3번. 어느 줄에도 이유가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추가된 이름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 이름을 그는 알았습니다. 감사 라인 쪽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왜 자신의 결제선에 들어와 있는지는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점심 전에 인사과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5번 울렸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지금은 자리 비웠습니다. 짧은 답이 돌아왔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철커덕. 서류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닫았습니다. 다시 열었습니다. 꺼냈습니다. 책상 위에 다시 놓았습니다. 결제선에 추가된 이름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오후에 복도를 걸었습니다. 행정동 쪽으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사무실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 사람이 보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고개를 들어 인사했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모니터를 보고 있었습니다. 대령이 지나치는 동안 고개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손잡이를 잡은 채 한 번 멈췄습니다. 손목 시계를 눌러봤습니다. 시간은 정확히 가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대령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소장 번호였습니다. 어제 상견례 자리에서 아들 통해 받아둔 번호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1번, 2번, 3번. 연결됐습니다. 박 대령입니다. 어제 자리에서 인사가 좀 어설펐던 것 같아서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부드러운 방식이었습니다. 진급심사권으로 한번 따로 뵐 수 있을지 해서요. 짧게라도. 짧은 침묵이 있었습니다. 소장이 말했습니다. 저는 인사 라인에 있지 않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문장이었습니다. 짧고 건조했습니다. 그리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뚝. 대령은 전화기를 귀에서 내렸습니다. 손이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화면이 꺼진 전화기를 봤습니다. 다시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부대 정문이 보였습니다. 위병이 제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차들이 지나갔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책상 위에 결제선이 바뀐 서류가 있었습니다. 추가된 이름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상견례가 있던 날로부터 정확히 하루가 지난 날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는 아직 연결하지 못했습니다. 불을 껐습니다. 복도에 나섰습니다. 정문 쪽으로 걸었습니다. 발걸음 소리가 복도에 혼자 울렸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대령은 지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같은 사단 출신 10년 넘게 알아온 후배였습니다. 진급 심사를 앞두고 인사 라인 쪽 분위기를 확인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소장 쪽 연결이 막혔으니 다른 경로를 찾아야 했습니다. 23년 동안 그 방식으로 살았습니다. 하나가 막히면 다른 하나로. 그것이 그의 방식이었습니다. 신호음이 길었습니다. 받았습니다. 형, 지금은 좀 어려워. 짧았습니다. 끊겼습니다. 대령은 전화기를 내려다봤습니다. 끊긴 화면이었습니다. 다른 번호를 눌렀습니다. 이번에는 신호음만 울렸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답이 없었습니다. 세 번째 전화는 받았습니다. 알겠어. 나중에 연락할게. 통화가 끊겼습니다.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신호음이 울렸다가 끊겼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대령은 전화기를 책상 서랍에 넣었습니다. 닫았습니다. 다시 꺼냈습니다.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다시 넣었습니다. 오후에 복도를 걸었습니다. 후배 2명이 맞은편에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먼저 인사를 건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대령을 보자 경례를 했습니다. 자세가 정확했습니다. 그러나 눈이 대령의 어깨 위 어딘가를 향했습니다. 시선이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경례가 끝나자마자 걸음이 빨라졌습니다. 대령은 경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나친 뒤 뒤를 돌아봤습니다. 두 사람은 이미 복도 끝에서 낮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경례는 있었습니다. 눈은 없었습니다.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평소에 같은 테이블에 앉던 장교 2명이 먼저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대령이 식판을 들고 그쪽으로 향하자 한 명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먼저 가보겠습니다. 짧은 말이었습니다.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가 나가자 남은 한 명도 잠시 후 일어섰습니다. 저도 회의가 있어서요. 테이블이 비었습니다. 대령은 혼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식판 위에 시선을 두었습니다. 주변에서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신을 향한 소리가 없었습니다. 오후 늦게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결제 요청건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평소보다 수가 적었습니다. 올라와야 할 서류가 올라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비서에게 물었습니다. 나머지 결제건들은요? 다른 라인으로 올라간 것 같습니다. 비서의 시선이 모니터를 향했습니다. 대령 쪽을 보지 않았습니다. 어느 라인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비서는 그 말만 하고 나갔습니다. 답이 오지 않았습니다. 대령은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창밖으로 부대 정문이 보였습니다. 위병이 제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차들이 지나갔습니다. 손목시계를 눌러봤습니다. 다시 눌러봤습니다. 무언가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디서부터 무엇이 왜 달라지고 있는지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더 불편했습니다. 23년 동안 그는 항상 경로를 알고 움직였습니다. 어디에 줄이 있는지, 그 줄이 어디로 이어지는지를 알고 움직였습니다. 지금은 줄이 어디에 있는지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무실 불을 끄기 전에 전화기를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복도에 나섰습니다. 정문 쪽으로 걸었습니다. 발걸음 소리가 복도에 혼자 울렸습니다. 퇴근하는 사람들이 지나쳤습니다. 인사를 하는 사람도 있었고 고개를 숙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멈추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말을 거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정문을 나섰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부대 건물이 불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안에서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자신 없이도 모든 것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공문이 도착했습니다. 봉투가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발신처는 국방부 인사기획과였습니다. 제목은 단순했습니다. 진급심사 관련 자료 보완 요청. 문서 번호가 찍혀 있었고 수신처에 대령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 옆에 작은 별표 하나가 붙어 있었습니다. 대령은 서류처를 넘겼습니다. 별표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별도 안내문이 없었습니다. 첨부 서류 목록을 확인했습니다.
항목들을 하나씩 읽어 내려갔습니다. 평소에 보안 요청 항목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목록 마지막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과거 직무 관련 자체 점검 확인서. 그 항목은 원래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급심사 서류에 이런 항목이 포함된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과거 직무. 그 단어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서류를 처음부터 다시 읽었습니다. 2번, 3번. 어느 줄에도 이유가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절차 문장만 있었습니다. 원칙에 따라 진행합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인사기획과였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렸습니다. 받았습니다. 공문 내용 그대로입니다. 짧고 사무적인 답이었습니다. 추가 문의는 공식 채널로 해주십시오. 철커덕. 전화가 끊겼습니다. 대령은 전화기를 귀에서 내렸습니다. 손이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책상 위에 공문이 남았습니다. 문서 번호가 선명했습니다. 그 번호를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번호는 공문이 등록된 날짜를 담고 있었습니다. 상견례가 있던 날로부터 정확히 사흘 뒤였습니다. 대령은 그 날짜를 다시 봤습니다. 손가락이 그 숫자 위에서 멈췄습니다. 상견례, 사흘, 공문, 그 세 가지가 같은 자리에 놓였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하나의 선으로 연결되는 데는 시간이 더 필요했습니다. 서류를 봉투에 다시 넣었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넣었습니다. 닫았습니다. 다시 열었습니다. 꺼냈습니다. 책상 위에 다시 놓았습니다. 오후 내내 그 공문이 책상 위에 있었습니다. 지인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단 선배였습니다. 인사기획과와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신호음이 길었습니다. 받았습니다. 형, 나 지금 좀 바빠. 끊겼습니다. 다른 번호를 눌렀습니다. 같은 기수, 인사 라인 쪽에 있는 동기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급한 일이 있어. 연락 줘. 답이 오지 않았습니다. 퇴근 무렵이 됐습니다. 복도를 지나는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 앞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나쳤습니다. 다른 발걸음 소리도 지나쳤습니다.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대령은 사무실 불을 끄기 전에 공문을 다시 꺼냈습니다. 과거 직무 관련 자체 점검 확인서. 과거 직무. 14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훈련 중 사고가 있었습니다. 결제 라인에 자신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당시 조사가 있었고 서류가 정리됐고 그것으로 끝났습니다. 그것으로 끝난 일이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불을 껐습니다. 복도에 나섰습니다. 정문 쪽으로 걸었습니다. 발걸음 소리가 복도에 혼자 울렸습니다. 14년 전 서류가 지금 이 공문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연결이 상견례 자리에서 시작됐다는 것을 그는 몰랐습니다. 같은 날 오후 국방부 감사 검증 라인 건물 내 작은 사무실이었습니다. 배석자는 혼자였습니다. 사무실 문이 닫혀 있었고 복도에서 들어오는 소리가 없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보고서 한 묶음과 볼펜 하나가 있었습니다. 휴대폰은 화면이 아래를 향한 채 책상 모서리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쪽 깊은 곳에서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표지가 낡아 있었습니다. 색이 바랬고 모서리가 눌려 있었습니다. 보관된 지 오래된 서류라는 것을 표지만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표지 안쪽에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훈련 중 안전사고 조사 기록. 날짜가 오래전이었습니다. 14년 전이었습니다. 파일을 펼쳤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는 속도가 일정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내용을 새로 읽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다시 확인하는 속도였습니다. 특정 페이지에서 멈췄습니다. 결제자 목록이었습니다. 수정 흔적이 있었습니다. 원래 결제자 이름 위에 다른 이름이 더 씌워져 있었습니다. 수정액으로 지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그 이름이 아니었던 것처럼 위에 새 이름이 타이핑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종이가 오래되어
원본 잉크가 아래서 비쳐 보였습니다. 지워진 이름과 덧씌워진 이름이 같은 자리에 겹쳐 있었습니다. 배석자는 돋보기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읽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사고 경위가 적혀 있었습니다. 훈련 중 장비 결함으로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사망자가 있었습니다. 20대 초반의 병사였습니다. 조사 결과 보고서에는 장비 자체 결함으로 사인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사 기록 중간에 끼워진 메모 한 장이 있었습니다. 조사 담당자가 남긴 것이었습니다. 손으로 쓴 문장이었습니다. 장비 점검 기록 누락 확인. 담당 결제자 불명확. 추가 조사 필요. 그 메모 아래 빨간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검토 완료. 추가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병사의 어머니가 처음 진정서를 낸 것은 사고가 난 그 해였습니다. 두 번째는 3년 뒤였습니다. 세 번째는 7년 뒤였습니다. 매번 같은 답이 돌아왔습니다. 조사 완료된 사안입니다. 네 번째 진정서는 열흘 전에 접수됐습니다. 이번에도 같은 창구였습니다. 국방부 민원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관련 서류가 감사 검증 라인으로 넘어왔습니다. 담당자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배석자의 이름이었습니다. 배석자는 파일을 덮었습니다. 표지를 손바닥으로 한번 눌렀습니다. 평평하게 만드는 동작이었습니다. 새 표지를 꺼냈습니다. 서랍 안쪽에 있던 것이었습니다. 오래된 표지 위에 새 표지를 끼웠습니다. 날짜 칸에 오늘 날짜를 적었습니다. 볼펜이 종이 위를 지나가는 소리가 작게 났습니다. 서류 아래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보관 규정에 따라 이관합니다. 누구를 향한 문장도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를 겨냥한 행동도 아니었습니다. 규정이 요구하는 대로 서류가 있어야 할 곳으로 서류를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규정은 오래된 안전사고 기록을 감사 담당 부서로 이관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 규정이 오늘 적용된 것이었습니다. 파일을 봉투에 넣었습니다. 봉투 위에 수신처를 적었습니다. 감사 담당 부서 번호였습니다. 발신처를 적었습니다. 자신의 부서 번호였습니다. 봉투를 책상 모서리에 세워두었습니다. 내일 아침 발송 서류 묶음이었습니다. 휴대폰을 집었습니다. 화면을 열었습니다. 메모 앱이었습니다. 상견례 날 저녁 복도에서 입력했던 문장이 있었습니다. 그 아래 오늘 날짜를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닫았습니다. 다시 뒤집어 책상 모서리에 놓았습니다. 사무실 밖에서는 복도 조명이 하나씩 켜지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부대 건물 불빛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배석자는 보고서 작성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볼펜이 종이 위를 일정한 속도로 움직였습니다. 표정이 없었습니다. 14년 동안 4번의 진정서를 낸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오늘도 답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류는 이제 있어야 할 곳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시스템은 원래 그렇게 작동하도록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다만 작동하지 않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2주가 지났습니다. 대령은 행정동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부대 운영 관련 정기 회의였습니다. 매달 참석하던 자리였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서류를 정렬했습니다. 손에 익은 동작이었습니다. 입구에서 멈췄습니다. 행정 담당 하사가 클립보드를 들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회의 명단에 없으십니다. 목소리가 낮고 일정했습니다. 감정이 없었습니다. 대령은 웃었습니다. 내가 주임급인데 명단이 왜 없어? 부드러운 어조였습니다. 그러나 문장 구조가 명령이었습니다.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하사는 실내로 돌아섰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또각, 복도 어딘가에서 발소리가 났습니다. 가까워졌다가 멀어졌습니다. 대령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3분이 지났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하사는 클립보드를 그대로 들고 있었습니다. 오늘 회의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담당 장교에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령은 뒤를 돌았습니다. 복도 안쪽 사무실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 사람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책상에서 일어서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시선이 대령 쪽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발걸음이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사무실로 돌아가는 방향이었습니다. 책상에 앉아 공문을 다시 꺼냈습니다. 과거 직무 관련 자체 점검 확인서, 감사 라인으로 연결된다는 것이 이제는 보였습니다. 감사 라인. 그 단어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감사 라인 담당자에게 직접 연락을 넣기로 했습니다. 공식 채널이 아니라 사람 대 사람으로 23년 동안 그 방식으로 살았습니다. 공문보다 전화가 빠르고 전화보다 만남이 빠른 세상을 그는 알았습니다. 인사 기록 시스템을 열었습니다. 감사 검증 라인 담당자 명단을 찾았습니다. 자신의 파일을 담당하고 있는 인물의 이름을 확인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화면을 스크롤했습니다. 부서명이 나왔습니다. 담당자 이름이 나왔습니다. 손이 멈췄습니다.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이름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최가은. 대령은 그 이름을 알았습니다. 상견례 자리였습니다. 소장 옆에 한 칸 비워두고 앉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를 올려두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휴대폰을 화면이 아래를 향하도록 엎어두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말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의 장면들이 다시 왔습니다. 서류 봉투, 뒤집어둔 휴대폰, 테이블 아래에서 수첩에 무언가를 적던 손, 재킷 안쪽 주머니에 손이 닿았다가 나오던 동작, 소장의 물컵이 놓인 위치를 확인하던 시선, 그것들이 한꺼번에 연결됐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령은 화면에서 눈을 들었습니다. 사무실 창밖으로 부대 건물이 보였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방금 전까지와는 달랐습니다. 무언가가 달라졌습니다. 어디서부터 달라진 것인지가 이제 보였습니다. 상견례 자리였습니다. 손목시계를 눌러봤습니다. 한 번, 두 번, 시간은 정확히 가고 있었습니다.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최가은 이름 앞에 있는 번호를 봤습니다.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다시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공식 채널이 아닌 전화를 지금 걸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나쁜 방향으로 기록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23년 동안 그 감각 하나만큼은 살아있었습니다.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책상 위에 아무것도 하지 않은 손이 남았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 손의 떨림을 복도에서는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3주가 지났습니다. 두 번째 공문이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봉투가 두꺼웠습니다. 발신처가 달랐습니다. 인사기획과가 아니었습니다. 감사부서였습니다. 제목에 자료 제출 요청이 있었습니다. 첨부 목록이 길었습니다. 항목을 하나씩 읽어 내려갔습니다. 과거 훈련 운영 보고서 전체, 장비 조달 관련 결제 원본, 해당 기간 결제자 확인서, 그리고 마지막 항목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안전사고 관련 자체 소명서, 안전사고, 14년 전 단어였습니다. 대령은 공문을 내려놓았습니다. 다시 집었습니다.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부대 정문이 보였습니다. 위병이 제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평소와 같은 풍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손이 멈춰 있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감사부서였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렸습니다. 받았습니다. 공문 내용 그대로입니다. 기한 내 제출 바랍니다. 짧고 사무적인 답이었습니다. 기한이 적혀 있었습니다. 열흘이었습니다. 담당자가 누구요? 대령이 물었습니다. 잠깐의 침묵이 있었습니다. 최가은 검증관입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철커덕. 대령은 전화기를 귀에서 내렸습니다. 최가은. 그 이름이 다시 왔습니다. 화면에서 봤던 이름이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봤던 얼굴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를 올려두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말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서류 봉투 안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그는 그날 묻지 않았습니다. 공문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 정미라는 소파에서 통화 중이었습니다. 남편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한 손을 들었습니다. 잠시 기다리라는 동작이었습니다. 통화는 계속됐습니다. 모임 이야기였습니다. 웃음이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대령은 공문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소파 쪽을 봤습니다. 통화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방으로 들어가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다시 거실로 나왔습니다. 통화가 끝났습니다. 아내는 소파에서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전화기를 무릎 위에 올려둔 채 테이블 위에 공문을 봤습니다. 뭐야? 말끝이 올라갔습니다. 감사 자료 제출이야. 아내가 몸을 앞으로 기울여 공문을 집었습니다. 읽었습니다. 첨부 목록을 읽었습니다. 안전사고 관련 자체 소명서에서 시선이 멈췄습니다. 이게 뭔데? 안전사고가 뭐야?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오래전 일이야. 오래전 일이 왜 지금 나와? 아내가 공문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소파에서 일어섰습니다. 서류가 다 있어? 정리는 된 거야? 대령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그 침묵을 봤습니다. 팔짱을 꼈습니다.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함께 해결하는 방향이 아니었습니다. 거리를 두는 방향이었습니다. 당신이 알아서 해요. 그리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철커덕.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테이블 위에 공문이 있었습니다. 소파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주방에서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대령은 공문을 다시 집었습니다. 안전사고 관련 자체 소명서. 14년 전이었습니다. 결제 라인에 자신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당시 조사가 있었고 서류가 정리됐고 그것으로 끝났습니다. 그가 직접 정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결제선이 조정됐고 자신의 이름이 빠졌고 다른 이름이 들어갔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는 묻지 않았습니다. 알면서 묻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 서류가 지금 감사부서에 있다는 것을 그는 이제 알았습니다. 손목시계를 눌러봤습니다. 한 번, 두 번. 시간은 정확히 가고 있었습니다. 창밖이 어두워졌습니다.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거실이 어두워졌습니다. 공문이 어둠 속에서 테이블 위에 있었습니다. 안방에서 소리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예비 신랑은 자기 방에 있었습니다.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침대 끝에 앉아 화면이 꺼진 전화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공문을 들고 들어오는 것을 봤습니다. 어머니가 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봤습니다. 거실에 불이 꺼지는 것을 봤습니다. 그 모든 것을 방문 틈으로 봤습니다. 전화기를 열었습니다. 예비 신부 번호였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렸습니다. 받았습니다. 나야.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잠깐 침묵이 있었습니다. 상견례 자리 때 일 미안해. 말이 짧았습니다. 준비된 말이 아니었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예비 신부의 호흡이 들렸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예비 신랑은 말을 고르다가 멈췄습니다. 그날 자리에서 하신 말씀들, 내가 옆에서 보면서 아무 말도 못했어. 그게 계속 걸려. 예비 신부가 말했습니다. 괜찮아. 괜찮지 않잖아. 짧은 침묵이 다시 왔습니다. 군번이 왜 중요한 건지, 호칭을 왜 그렇게 쓰는 건지, 술을 왜 강요하는 건지. 예비 신부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날 자리에서 엄마가 어떻게 앉아 있었는지 봤어.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알거든. 그게 더 힘들었어. 예비 신랑은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있잖아. 예비 신부가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는 그날 집에 오면서 아무 말도 안 했어. 밥 먹었냐고 물어봤어. 그게 다야. 예비 신랑은 전화기를 귀에 댄 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우리 그냥 없던 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말이 나왔습니다. 오래 고른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꺼내고 나니 오래 고른 것 치고 짧은 말이었습니다. 전화기 넘어가 조용해졌습니다.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 아니야. 예비 신부가 말했습니다. 감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문장이 놓이는 방식이 단호했습니다. 내가 사과할 일도 아니고 내가 없던 일로 만들 일도 아니야. 그날 자리에서 한 말들은 아버님이 하신 거잖아. 예비 신랑은 그 말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직 생각 중이야. 예비 신부가 말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괜찮아. 엄마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전화가 끊겼습니다. 예비 신랑은 전화기를 무릎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화면이 꺼졌습니다. 어둠 속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아버지의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거웠습니다. 멈췄습니다. 안방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여보, 저 감사건이 어떻게?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이 알아서 해요. 안방 문이 닫혔습니다. 철커덕. 그 소리가 복도에서 작게 났습니다. 예비 신랑은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방문 너머로 아버지의 발걸음 소리가 복도를 다시 걷는 것이 들렸습니다. 거실 쪽으로 가는 방향이었습니다. 멈췄습니다. 소파에 앉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예비 신랑은 침대 끝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손톱을 엄지로 짚는 버릇이 시작됐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 버릇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집안이 조용했습니다. 각자의 방에서 각자가 조용히 있는 조용함이었습니다. 함께 있는 조용함이 아니었습니다. 그 차이를 예비 신랑은 그날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그 주 목요일이었습니다. 국방부 민원실 창구 앞에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60대 초반이었습니다. 단정한 차림이었고 손에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봉투가 낡아 있었습니다. 여러 번 다시 봉해진 흔적이 있었습니다. 창구 담당자가 봉투를 받았습니다. 접수증을 내밀었습니다. 여자는 접수증을 받아 봉투 안쪽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창구 앞을 떠났습니다. 발걸음이 느리지 않았습니다. 뛰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민원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복도가 그를 삼켰습니다. 접수된 서류는 오후에 감사 검증 라인으로 넘어왔습니다. 담당자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최가은이었습니다. 서류 제목은 짧았습니다. 훈련 중 안전사고 재조사 요청.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14년 전 날짜였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에 진정인 이름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그 병사의 어머니였습니다. 네 번째 진정서였습니다. 배석자는 서류를 받았습니다. 펼쳤습니다. 읽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는 속도가 일정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손으로 쓴 문장이 있었습니다. 14년 동안 4번의 진정서에 매번 같은 문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제 아들이 왜 죽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배석자는 그 문장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덮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이미 표지를 바꿔 봉투에 넣어둔 파일이 있었습니다. 감사 담당 부서로 이관 예정이었던 서류였습니다. 그 옆에 새로 접수된 진정서 봉투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두 봉투가 책상 위에 있었습니다. 하나는 14년 된 서류였고 하나는 오늘 접수된 서류였습니다. 배석자는 두 봉투를 하나의 발송 묶음으로 정리했습니다. 위에 공문 한 장을 올렸습니다. 관련 서류 일체 이관합니다. 날짜를 적었습니다. 서명했습니다.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같은 날 오후 정미라는 마트 계산대 앞에 있었습니다. 단말기에 카드를 댔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다시 댔습니다. 죄송합니다. 카드가 승인이 안 되네요. 계산원이 말했습니다. 다른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것도 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카드를 꺼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승인이 나지 않았습니다. 뒤에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미라는 현금으로 계산했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장바구니를 들고 계산대를 빠져나왔습니다. 주차장으로 걸어가면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카드사 고객센터였습니다. 임시 거래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이해 신청은 서면으로 하셔야 합니다. 처리 기간은 영업일 기준 5일에서 7일입니다. 왜 갑자기 제한이 걸리는 거예요? 정미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절차상 확인 중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 부서로 문의해 주십시오. 통화가 끊겼습니다. 정미란은 차 안에 앉았습니다. 핸들을 잡지 않았습니다. 장바구니가 조수석에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마트 주차장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카트를 밀며 지나갔습니다. 전화기를 다시 들었습니다. 남편 번호였습니다. 카드가 다 막혔어요.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높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낮음 안에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3개 다 안 됐어.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전화기 너머에서 침묵이 있었습니다. 여보, 알아봐. 대령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정미라는 전화기를 내렸습니다. 핸들 위에 두 손을 올렸습니다. 손목에 금 팔찌가 빛을 받았습니다. 창밖으로 사람들이 계속 지나갔습니다. 카트를 밀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서재에 있었습니다. 정미라는 주방에 장바구니를 내려놓고 서재 문 앞에 섰습니다. 감사건이랑 카드 제한이랑 관계 있어요? 대령은 답하지 않았습니다. 정미라는 문에서 손을 뗐습니다.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화장대 앞에 앉았습니다. 거울 안에 자신을 봤습니다. 손목에 금 팔찌가 있었습니다. 한 번 봤습니다. 그리고 거울에서 시선을 내렸습니다. 서재에서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집안이 조용했습니다. 각자의 방에서 각자가 조용히 있는 조용함이었습니다. 4주가 지났습니다. 대령은 국방부 건물로 향했습니다. 인사기획과였습니다. 공식 채널로 문의하라는 말을 들었고 공식 채널로 면담 신청서를 냈고 그 답이 이틀 전에 서면으로 왔습니다. 현재 면담 일정 조율이 어렵습니다. 공식 채널로 문의 바랍니다. 공식 채널로 문의하라는 답을 공식 채널로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왔습니다. 4층 복도를 걸었습니다. 인사기획과 문이 보였습니다. 열려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담당 장교가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대령이 들어서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잠깐요.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대령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통화가 길어졌습니다. 내용이 없는 통화였습니다. 신호음만 있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통화가 끝났습니다. 담당 장교는 자리에서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정렬했습니다. 그리고 대령을 봤습니다. 공문으로 접수해 주십시오. 직접 면담은 현재 일정상 어렵습니다. 공문으로 이미 냈소. 대령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담당 장교는 모니터를 봤습니다. 스크롤했습니다. 접수는 됐는데 검토 중입니다. 결과 나오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언제요? 순서대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대령은 문 앞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담당 장교는 다시 서류로 시선을 내렸습니다. 대화가 끝났다는 방식이었습니다. 복도로 나왔습니다. 복도 끝에서 후배 한 명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같은 부대 출신이었습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대령을 보자 경례를 했습니다. 짧고 형식적인 경례였습니다. 눈이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경례가 끝나자마자 걸음이 빨라졌습니다. 그대로 지나쳤습니다. 대령은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 섰습니다. 버튼을 눌렀습니다. 내려가는 방향이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복도를 봤습니다. 사람들이 지나쳤습니다. 서류를 들고 걷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열렸습니다. 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1층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섰습니다.
주차장으로 걸어가면서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연락할 번호를 찾았습니다. 인사 라인 쪽으로 연결이 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다른 번호를 눌렀습니다. 받았습니다. 형, 나 지금 밖에 있어서. 끊겼습니다. 차에 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핸들을 잡았습니다. 잡은 채로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국방부 건물이 보였습니다. 4층 창문이 보였습니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담당 장교는 지금 저 안에서 서류를 보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대령이 왔다 간 것을 기억하고 있을 수도 있었고 이미 잊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어느 쪽이든 결과는 같았습니다. 손목시계를 눌러봤습니다. 한 번, 두 번. 시간은 정확히 가고 있었습니다. 출발했습니다. 부대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신호등에서 멈췄습니다. 옆 차선에 군용 차량이 서 있었습니다. 운전석에 젊은 병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앞을 보고 있었습니다. 대령 쪽을 보지 않았습니다. 신호가 바뀌었습니다. 차들이 움직였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감사자료 제출 공문이 있었습니다. 기한이 닷새 남았습니다. 안전사고 관련 자체 소명서, 그 항목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14년 전 서류를 찾았습니다. 없었습니다. 다른 서랍을 열었습니다. 없었습니다. 파일 박스를 꺼냈습니다. 뒤졌습니다. 없었습니다. 그 서류가 어디 있는지를 그는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당시에 직접 보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결제선에서 빠진 뒤로 그 서류가 어디로 갔는지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알면서 확인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지금 그 서류가 감사부서에 있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자체 소명서를 써야 했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써야 하는지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결제선에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결제선에서 빠졌다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소명서에 쓸 수는 없었습니다. 빈 종이가 책상 위에 있었습니다. 대령은 볼펜을 들었습니다. 종이 위에 날짜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볼펜이 종이 위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부대 정문이 보였습니다. 위병이 제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고 있었습니다.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볼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빈 종이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공문이 다시 왔습니다. 이번에는 봉투가 두꺼웠습니다. 비서가 책상 위에 올려두고 나갔습니다.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봉투 안에 2장의 서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직무정지 통보서였습니다. 두 번째는 조사 출석 요구서였습니다.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사흘 뒤였습니다. 출석 장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조사부서 건물이었습니다. 대령은 정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단추를 잠그다 손이 멈췄습니다. 손끝이 단추 위에 있었습니다. 잠기지 않은 단추가 그대로였습니다.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다시 집었습니다.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직무정지. 그 두 글자가 종이 위에 있었습니다. 23년 동안 군복을 입어온 사람에게 처음 받아보는 두 글자였습니다. 줄을 타면서 결제선을 조정하면서 인맥으로 심사를 통과하면서 23년을 버텨온 사람에게 온 두 글자였습니다.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번호를 찾았습니다. 가장 두꺼운 줄이었습니다. 사단 시절 직속 상관이었고 지금은 인사 라인 위쪽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23년 동안 그 줄 하나가 가장 튼튼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받지 않았습니다. 5번. 자동 응답으로 넘어갔습니다. 전화기를 내렸습니다. 다른 번호를 눌렀습니다. 이번에는 받았습니다. 형, 나 지금 좀 상황이.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나중에 연락할게. 끊겼습니다.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대령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날짜 순으로 종류별로 정렬했습니다.
조사에 가져가야 할 서류들이었습니다. 정렬하면서 각 서류의 결제선을 확인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했습니다. 이름이 있는 것들을 한쪽으로 모았습니다. 이름이 없는 것들을 다른 쪽으로 모았습니다. 이름이 없는 쪽이 더 얇았습니다. 아내에게 말하러 안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아내는 화장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거울을 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들어오는 것을 거울 안에서 봤습니다.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직무정지 통보 받았어. 대령이 말했습니다. 거울 안에서 아내의 손이 멈췄습니다. 크림을 바르던 손이었습니다. 잠깐 멈췄다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조사가 언제야?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물었습니다. 사흘 뒤야. 변호사는 알아봤어요? 아직. 아내는 거울을 봤습니다. 남편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거 먼저 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대령은 안방 문을 닫았습니다. 복도에 혼자 섰습니다. 아들 방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아들이 들어온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언제 들어왔는지 몰랐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답이 없었습니다. 다시 두드렸습니다. 나 피곤해요. 안에서 짧은 말이 들렸습니다. 대령은 손을 문에서 뗐습니다.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서류 묶음이 손 안에 있었습니다. 거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안방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아들 방은 어두웠습니다. 세 개의 불빛이 각자의 방에 있었습니다. 전화기를 다시 들었습니다. 번호를 찾았습니다. 아는 변호사였습니다. 군 관련 사건을 다룬다는 말을 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받았습니다. 지금 통화 가능하세요?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낮추려고 낮춘 것이었습니다. 직무정지 통보를 받았는데 조사가 사흘 뒤입니다. 통화가 시작됐습니다.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대령이 답했습니다. 14년 전 사고였습니다. 결제선이었습니다. 수정 흔적이 있는 서류였습니다. 변호사가 잠깐 침묵했습니다. 서류를 직접 봐야 하겠는데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통화가 끝났습니다. 거실에 혼자 앉았습니다. 창밖이 어두웠습니다. 달이 없는 밤이었습니다. 손목시계를 눌러봤습니다. 시간은 정확히 가고 있었습니다. 다른 모든 것과 다르게 정확하게 23년이었습니다. 줄을 타는데 23년이 걸렸고 그 줄이 끊기는 데는 사흘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 계산이 지금 그의 머리 안에서 처음으로 완성됐습니다. 소파에 서류 묶음이 있었습니다.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세 개의 방에서 각자의 불빛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흘 뒤였습니다. 조사부서 건물은 낮고 창이 적었습니다. 입구에서 휴대폰을 반납했습니다. 담당자가 영수증을 내밀었습니다. 받았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자신의 발걸음 소리만 들렸습니다. 조용했습니다. 건물 전체가 조용했습니다. 그 조용함이 다른 종류의 조용함이었습니다. 조사실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자가 하나였습니다. 테이블이 하나였습니다. 창이 없었습니다. 조명이 천장에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 원목 테이블이 아니었습니다. 상석이 없었습니다. 어느 쪽이 상석인지 구분할 수 없는 방이었습니다. 조사관이 앉아 있었습니다. 서류가 테이블 위에 있었습니다. 대령이 들어서자 고개를 들었습니다. 인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대령은 앉았습니다. 정복 차림이었습니다. 단추가 위에서 아래까지 잠겨 있었습니다. 출발하기 전에 거울 앞에서 2번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단추들이 이 방 안에서 어떤 의미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조사관이 말했습니다. 이 결제는 누구 지시였습니까? 짧은 질문이었습니다. 서류를 펼치지도 않은 채로 꺼낸 질문이었습니다. 미리 알고 있는 사람이 확인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대령은 답을 찾았습니다. 입이 열렸다가 닫혔습니다. 조사관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대령 앞에 놓았습니다.
수정 흔적이 있는 페이지였습니다. 결제자 목록이었습니다. 원래 이름 위에 다른 이름이 타이핑되어 있었습니다. 아래에서 원본 잉크가 비쳐 보였습니다. 지워진 이름이 보였습니다. 자신의 이름이었습니다. 이 서류를 본 적 있습니까? 대령은 서류를 봤습니다. 아는 서류였습니다. 14년 전 서류였습니다. 자신이 결제 라인에 있었던 서류였습니다. 그리고 결제 라인에서 빠진 서류였습니다. 이 결제 처리 과정에서 장비 조달 업체와 접촉한 사실이 있습니까? 질문이 계속됐습니다. 기록지 위에 조사관의 볼펜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대령이 무슨 말을 하든 서류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래에서 비쳐 보이는 잉크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14년 전 그 자리에 자신의 이름이 있었다는 것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결제선이 수정된 경위를 알고 있습니까? 대령은 입을 열었습니다. 그건 말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말을 고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23년 동안 그는 항상 경로를 알고 움직였습니다. 어디에 줄이 있는지, 그 줄이 어디로 이어지는지를 알고 움직였습니다. 결제선을 조정하는 방법도 알았고, 서류를 정리하는 방법도 알았고, 조사를 마무리 짓는 방법도 알았습니다. 그 방법들이 23년 동안 통했습니다. 그 방법들이 지금 이 방 안에서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조사관이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진정서였습니다. 14년 동안 4번 접수된 진정서였습니다. 맨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손으로 쓴 문장이 있었습니다. 제 아들이 왜 죽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대령은 그 문장을 봤습니다. 그날 훈련 사고가 있었을 때 그 병사의 이름을 몰랐습니다. 결제 서류 위에 사망자 현황이 있었지만 이름까지 기억하지는 않았습니다. 20대 초반의 병사였습니다. 자신의 결제 라인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결제선이 조정됐고 서류가 정리됐고 조사가 마무리됐습니다. 그 어머니가 14년 동안 진정서를 냈다는 것을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알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조사관이 말했습니다. 대령은 테이블 위 서류를 봤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지워진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 아래 원본 잉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정서 위에 손으로 쓴 문장이 있었습니다. 그 문장이 그 자리에서 14년을 기다렸습니다. 밖에서는 기사 제목이 뽑히고 있었습니다. 진급심사 대상 대령 감사 착수. 이름이 빠진 제목이었습니다. 그러나 빠진 이름이 더 무거웠습니다. 결제선이 수정된 경위를 알고 있습니까? 조사관이 다시 물었습니다. 대령의 입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닫혔습니다. 정복 단추가 위에서 아래까지 잠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방 안에서 그 단추들은 아무것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언론 기사가 나간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정미라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휴대폰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모임 단체 대화방이었습니다. 어젯밤까지 있었던 대화방이었습니다. 알림이 왔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자신이 대화방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다시 확인했습니다. 빠진 것이 맞았습니다. 다른 대화방을 열었습니다. 거기서도 빠져 있었습니다. 3번째 대화방을 열었습니다. 알림 표시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대화방 자체가 없었습니다.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가장 자주 연락하던 번호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나야 연락해. 답이 오지 않았습니다. 다른 번호를 눌렀습니다. 받았습니다. 나 지금 좀 바빠서. 끊겼습니다. 정미라는 전화기를 무릎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거실 창밖으로 아침 햇빛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손목에 금 팔찌가 빛을 받았습니다. 한 번 봤습니다. 그리고 시선을 내렸습니다. 같은 시각 예비 신랑은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오전 회의가 있었습니다. 평소에 들어가던 회의였습니다. 회의실 앞에서 팀장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빠져도 될 것 같아. 짧은 말이었습니다. 이유가 없었습니다.
예비 신랑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실 문이 닫혔습니다.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모니터를 켰습니다. 기사가 화면에 있었습니다. 진급심사 대상 대령 직무정지 및 감사 착수. 이름이 빠진 제목이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부대 사람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옆자리 동료가 화면을 봤습니다. 시선이 예비 신랑 쪽으로 왔다가 다시 모니터로 내려갔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같이 다니던 동료들이 먼저 나갔습니다. 예비 신랑 자리에 와서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예비 신랑은 자리에 남았습니다. 혼자 편의점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모니터를 보면서 먹었습니다. 오래 봤습니다.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예비 신부 번호였습니다. 눌렀다가 끊었습니다. 다시 눌렀다가 끊었습니다. 전화기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같은 시각 대령은 집에 있었습니다. 직무정지 상태였습니다. 출근할 수 없었습니다.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서류 묶음이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요청한 서류들이었습니다. 정렬해 두었습니다. 날짜 순으로 종류별로. 정렬하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소장의 번호였습니다. 처음 상견례 이후 아들 통해 받아둔 번호였습니다. 팔신에서 한 번 걸었습니다. 그때 끊겼습니다. 지금 다시 들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연결음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자동 안내가 흘러나왔습니다. 현재 통화가 어렵습니다. 자동 안내였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신 자체가 차단되어 있었습니다. 번호가 차단된 것이었습니다. 대령은 전화기를 귀에서 내렸습니다. 손이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화면이 꺼진 전화기를 봤습니다. 한동안 봤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소장이 저는 인사 라인에 있지 않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는 그것을 완곡한 거절로 읽었습니다. 다른 경로를 찾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팔신에서 전화를 걸었을 때 끊겼을 때도 기다리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번호가 차단된 것은 다른 의미였습니다. 기다림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경로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거실에서 소리가 없었습니다. 안방에서 소리가 없었습니다. 아들방에서 소리가 없었습니다. 집안이 조용했습니다. 각자의 방에서 각자의 전화기를 들고 있는 조용함이었습니다. 함께 있는 조용함이 아니었습니다. 대령은 서재 창밖을 봤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걷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걷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풍경이었습니다. 자신만 달라진 것이었습니다. 손목시계를 눌러봤습니다. 한 번, 두 번. 시간은 정확히 가고 있었습니다. 서류 묶음을 다시 봤습니다. 날짜 순으로 정렬된 서류들이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있는 서류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름이 지워진 서류가 있었습니다. 그 서류가 지금 조사부서에 있었습니다. 전화기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집안에 소리가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면담실은 별실이 아니었습니다. 창이 하나였습니다. 원목 테이블이 아니었습니다. 조명이 천장에 하나였습니다. 의자가 낮았습니다. 각도를 고칠 수 없는 의자였습니다. 테이블이 작았습니다. 6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마주보는 2자리였습니다. 소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최가은이 옆에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봤던 봉투와 같은 종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테이블 위에 있었습니다. 무릎 위가 아니었습니다. 대령이 들어왔습니다. 군복이 아니었습니다. 짙은색 양복이었습니다. 단추가 잠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견례 자리에서 군복 단추를 잠갔을 때와 달랐습니다. 그때는 단추가 이 자리의 위계를 만드는 도구였습니다. 지금 단추는 그냥 단추였습니다. 그는 들어서면서 소장을 봤습니다. 서 소장. 처음으로 직함을 붙였습니다. 경칭을 붙였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방식이었습니다. 그때는 소장이라고만 했습니다. 지금은 서 소장이었습니다. 소장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선이 대령에게 고정됐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대령은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손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테이블 위에 팔꿈치를 얹었을 때와는 달랐습니다. 그때는 자리를 좁히려는 방식이었습니다. 지금은 손을 올려둘 자리를 찾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번 감사건과 관련해서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말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많이 웃었고, 가장 많이 말했고, 가장 많이 가르치려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말의 끝을 맺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 번만 이야기를 들어봐 주시면. 말이 끊겼습니다. 최가은이 서류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정렬했습니다. 날짜 순이었습니다. 첫 번째 서류는 14년 전이었습니다. 마지막 서류는 사흘 전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23년의 결제 기록들이 있었습니다. 대령은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자신이 결제한 서류들이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있는 서류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이 지워진 서류가 있었습니다. 아래에서 원본 잉크가 비쳐 보이는 서류였습니다. 제발,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단어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는 제발이라는 말을 쓸 이유가 없었습니다. 자리를 장악하는 사람이 제발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지금 그 말이 나왔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소장은 서류를 한 장 집었습니다. 읽었습니다. 내려놓았습니다. 다음 장을 집었습니다. 읽었습니다. 내려놓았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일정한 속도였습니다. 대령은 그 동작을 봤습니다. 손끝이 테이블 위에서 멈췄습니다. 그날 자리에서 제가 실수를 한 것 같소? 말이 나왔습니다. 상견례 자리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말이 좀 과했던 것 같고 사돈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몰랐소. 말끝이 낮아졌습니다. 이번 것만 잘 마무리가 된다면 앞으로는 말이 또 끊겼습니다. 침묵이 왔습니다. 창에서 빛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날짜 순으로 정렬된 서류들이었습니다. 14년이 그 위에 있었습니다. 소장이 마지막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대령을 봤습니다. 시선이 정면으로 맞았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여러 번 맞았던 시선이었습니다. 그때는 대령이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달랐습니다. 소장이 말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짧고 평평한 문장이었습니다. 감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문장이 면담실 안에 놓이는 방식이 오늘 이 자리에서 가장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대령의 입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말이었습니다. 결제선을 바꾼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화를 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사 라인에 연결을 넣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공문을 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감사를 착수시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규정이 작동한 것이었습니다. 서류가 있어야 할 곳으로 간 것이었습니다. 오래된 진정서가 담당자에게 닿은 것이었습니다. 절차가 절차를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소장이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최가은이 서류를 봉투에 다시 넣었습니다. 봉투를 닫았습니다. 정확하게 소리 없이 닫았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던 손이었습니다. 뒤집어둔 휴대폰 옆에 있었던 손이었습니다. 테이블 아래에서 수첩에 짧게 적었던 손이었습니다. 소장이 다시 말했습니다. 시스템은 감정이 없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소장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최가은이 따라 일어섰습니다. 봉투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이 먼저 나갔습니다. 발걸음 소리가 일정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대령은 면담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서류가 없었습니다. 봉투가 없었습니다. 빈 테이블이었습니다. 의자가 낮았습니다.
각도를 고칠 수 없는 의자였습니다. 상석이 없었습니다. 이 방 안에는 상석이 없었습니다. 손목시계를 눌러봤습니다. 한 번, 두 번. 시간은 정확히 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에버스토리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